네, 오늘 저희 월요일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로 연금 백만장자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코너 이름 직접 지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너 이름에 대해서 좀 예. 이 이름을 짓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네.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구독자분들 네. 위해서 좀 간단한 자기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이전에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채권 운용을 주로 오래 했었고, 경제 분석 쪽, 이코노미스트 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대표이사하고, 캐피탈에서 대표이사하고, 은퇴연구소장을 네. 한 8년 하다가요. 네. 이제 고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주된 분야가 연금 자산관리, 뭐 투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목을 연금 백만장자라고 지은 이유가 한 4, 5년 됐었죠. 코로나19 바로 끝나고 주가 막 반등하고 할 때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의 401k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연금 백만장자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들 이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해서 앞으로 뭐 이제 백만장자를 달성하는 분도 있고 거기에 미달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목표를 백만장자를 보고 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차이가 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도 해봤으니까. 연금으로만 백만장자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예. 그게 국민연금하고 포함했어요. 국민연금 포함해서 예, 연금으로만. 예, 예. 솔깃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그건 나중에 추후로 또 조금씩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백만장자 예, 예, 코너라는 게 그렇습니다. 탄생이 됐네요. 예, 예. 아니, 저는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은 뭔가 은퇴 이후 네. 내 삶에 뭔가 지지, 좀 기반이 될 만한 그럼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비? 그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고모님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연금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접근 자체 개념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출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노후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요. 연금 백만장자는 물론 조금 풍족하게 지낼 수는 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CES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지출 비용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50세 기준, 그 다음에 80세 이상 비교하면요, 거의 한 절반에서 40%가량 생활비가 줄어든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지출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CES나 AI에서 보시듯이, 네. 이제는 내가 80이 되었을 때, 그런 곳에 지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금액이 꽤 커지게 되고요. 내가 돈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부인께서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거의 뭐 방을 거의 잘 걸어 다니지 못하시고 했는데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물론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골프를 한 18홀을 쳐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하고 이게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가 20년, 30년 후가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여러 가지 노후 준비에서 단순하게 내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지출 금액뿐만 아니라 내가 노후를 얼마나 어떤 기술의 편의를 이용해서 노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지 않느냐도 또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노후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 많은 고민을 하셨네요. 예.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전이었는가요? 이제 독일에 여행을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BMW하고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3, 4년 전에 저희 이제 첫째 놈이 이제 오스트리아에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이상한 걸 봤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서 낮에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든 노부인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서비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또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재 풍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이제 경제 전망이 작년에 특히 많이 틀렸어요. 네. 그게 많이 틀린 부분이 이제 소비인데요. 금리가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소비가 꺾여야 하는데 그렇죠. 소비가 꺾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다시 이제 모여서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60대 이상들의 소비인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이 풍성하다 보니까요 소비력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등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연금을 잘 갖춘 사람들의 노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94년생들 네. 이 연금을 받을 때쯤 돼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공적연금이 고갈되면은 또 하나는 이제 사적연금이 탄탄히 받쳐줘야 됩니다. 네. 그 사적연금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적연금 부분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네. 있고 퇴직연금 부분은 아직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정비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서구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해나갈 분야이긴 한데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결국 자기 개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그렇죠.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좀 관리해서 우리가 제가 목표는 연금 100만 장자라고 그랬지만은 전체적으로 생애자산 관리를 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 코너를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연금 백만장자 코너. 예.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첫 시간이라서 이제 제가 조금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좀 가볍게 해봤는데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생애 전체에 걸쳐서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애 자산 관리의 관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야 바쁜데 좀 어떻게 운영할까 소리부터 먼저 하지. 뭐 또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연금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냐 하는 것이죠. 지금에 이제 여기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맨하튼의 모습입니다. 예.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은 오피스 빌딩이 쫙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멋이죠. 특히 밤에 보면은 이게 더욱더 이제 아름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푸동은 이제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푸동 지역도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오피스가 쫙 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아주 이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강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강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한강 주변의 모습을 보면은 온통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둘러봐봐야 예. 아파트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여의도가 이제 최근에 좀 개발이 되어서 조금 오피스가 들었으니까 이제 한강을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멋있는 야경도 보이고 한데요. 그 외 지역은 뭐 하남까지 가더라도 계속 아파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예,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과연 바다나 강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동이라든지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피스를 짓겠다고 본 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본 것이죠. 그렇죠. 이 관점이 벌써 한 4,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관점의 차이가 지금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변이라는 강변을 어떤 관점으로 그때 바라보았느냐. 그때 하나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애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뭐 30세라고 가정한다면은 제가 보니 적어도 30년에서 40년 동안 생애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한강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애자산 관리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두 관점을 이제 예를 들어 한강변하고 이제 맨하탄하고 네. 비교한다면요. 뭐 하나가 파이어족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연금 쪽의 관점입니다. 제가 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파이어족과
연금족 이렇게 두 관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선택, 초이스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초이스입니다. 내가 뭘 초이스하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 어떤 부서에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삶을 많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의 생애 자산 관리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금족의 자산 관리를 초이스할 것인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금족을 추천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너 이름도 연금 백만장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이어족이냐 연금족이냐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노후 삶이 좀 달라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파이어족의 개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3, 4년 전부터 좀 많이 유행을 맞습니다. 했던 용어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래서 파이어족, 연금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financial independence,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retire early입니다. 재정적으로 내가 빨리 독립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빨리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은퇴를 하겠다.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등을 할 때 이 파이어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이어족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파이어족은 과연 이제 뭘 이제 추구를 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이 이상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저축액을 얼마를 저축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저축한 금액을 운용 수익률을 몇 %로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은퇴를 언제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생애 자산 관리와 그 다음에 자산 축적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파이어족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요. 근로기간을 확 좁혀버립니다. 우리가 은퇴하는 나이를 65세가 아니라 45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20년이라는 근로기간을 좁혀버리니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삼각형에서 보시듯이 내가 저축액을 많이 늘리든지 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저축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것도 먹지 않고 나한테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지 않고 막 그냥 허리를 졸라매서 계속 돈을 이제 넣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레버리지를 해서 아파트에 투자해야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두 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 둘이 이제 다 사실은 안 맞습니다. 첫째는 수익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항상 투자 시장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턴을 추구하면은 리스크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액을 늘리다 보면은 단점은 뭐냐면은 나한테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가족과 함께 최적의 시간에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현재가 희생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근로기간만 좁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파이어족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거꾸로 가서 수익률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파이어족을 추구하다가 삶에서 파이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1, 2년 동안 좀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다음 비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다른 이제 코인들, 알트코인, 다양한 코인들을 했다가 거의 돈을 다 날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연금족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 기간도 적절하게 늘려놓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축액도 적절하게 내가 소비와 나한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저축액을 적절하게 해서 한마디로 긴 마라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연금족이라고 하고 있고요. 왜 연금족이냐? 연금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장기간 동안 해야 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마라톤을 하겠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생애자산관리 혹은 나의 노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초이스이긴 하지만요. 파이어족보다는 연금족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뭔가 고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거리를 뛰느냐 좀 장거리를 뛰느냐 이런 차이도 느껴지는 것 같고 예. 어차피 인생 자체가 좀 기니까 좀 장거리가 맞긴 하겠네요. 장거리로. 뚝이 앞으로 수명은 이제 더 길어지죠. 요즘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니까. 예, 그래도 여하튼 그래도 수명은 이제 더 그렇죠.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또 훨씬 삶을 길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결국 내가 연금족을 택하겠다는 것은 네.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보겠다는 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을 택하시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단기적으로 보느냐하고 장기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네. 연금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족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백만장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다 하려니까 그렇고요. 예. 원래 본론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 받은 대본상으로는 예. 연금적으로 백만장자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바로 들어있어서 그거는 제가 그 예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제가 미국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해봤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맞벌이를 할 때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 네. 단위로 예. 했을 때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과연 연금족이라는 거 내가 네. 오랫동안 적립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입니다. 네. 500이고요. 198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서 매월 50만 원씩을 돈을 넣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현재 S&P 500에 100% 넣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금에 100% 주식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규정상 되지도 못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100%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미국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보았을 때 매월 내가 50만 원씩 적립을 하는 연금 형태라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원금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원금이 투자됐는데요. 그런데 수익이 14억 원 정도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 2021년 5월에는 한 16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족의 장기에 걸친 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이 2억 원 들어갔는데 수익이 14억 원 난 것입니다. 이게 자산관리가 장기로 자산관리하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래서 이게 배가 이제 원금인데요. 그거보다 수익이 더 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주식 수익률이 S&P 500 정도도 못 되죠. S&P 500은 거의 장기적으로 연 한 10%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연금 계좌에서 S&P 5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 내가 절반만 투자하겠다 하면은 한 이 절반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꾸준히 이렇게 축적을 했다고 했을 때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거보다는 못하지만은 제가 해봤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시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나의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19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꺼질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금액이 쑥쑥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어느 한 순간에 이제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일은 이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연금일 특징이라 하면은 적립과 투자가 결합된 것인데요. 이게 적립하고 투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50만 원씩 매월 적립하면서 투자를 2021년 5월까지 계속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연금 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백만장자가 가능하다는 걸 미국 주식도 그리고 미국 은퇴 계좌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예.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피델리티에서 이제 예. 자기 은퇴 보고서를 이제 네네.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그 2023년 이제 2분기 관련해서 은퇴 계좌를 이제 해놨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금 100만 장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체 이제 미국 퇴직연금 401k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 401k에서 잔고가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사람이 피델리티 고객 중에서만 한 37만 8천 명 정도로 네. 나타났고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25%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2023년이니까 2022년에는 이제 주가가 네. 좀 떨어져 가지고 그때 많이 이제 또 100만 장자가 좀 사라졌다가 네네. 다시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 기준으로 자기들의 고객 기준으로 해서 한 37만 8천 명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연금 100만 장자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이게 DC형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로 치자면 IRP 계좌가 거기서는 IRA라고 그럽니다. 그 IRA 계좌가 보면은 거기서 연금 100만 장자가 35만 명 정도 네. 됩니다. 그래 둘을 합치면은 한 72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연금 100만 장자들이 이래서 이제 연금 100만 장자들이 미국 이 아이가 나오게 되었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물론 연금 100만 장자가 한 72만 명 되긴 하지만 네네. 평균 보유 잔고는 전체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의 평균 보유 잔고는 한 21만 5천 달러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억 6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낮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이 모은 사람들은 많이 모았다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모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연금 100만 장자의 특징은 뭔가 했더니 물론 이제 소득이 많아야죠. 소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저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미국의 401k는 자기가 납입을 하면은 얼마만큼의 이제 회사에서 매칭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금 100만 장자에 해당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7.2%를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칭으로 9.3%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줘서 401k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자기 소득의 한 26.9%가 납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전체 그러면 평균 저축률은 얼마이냐 하면은 13.5%입니다. 그러니까 약 더블 차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시 연금 100만 장자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저축률이 한 26.5%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4.5, 네. 4.5 해서 자기 소득의 9%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은 8.33%에서 그것만 하면은 이제 16.3% 정도 네.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IRP하고 연금저축 이것을 세액공제되는 한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로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득의 거의 30%가 가까이 정도는 네. 저축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과 IRP를 충실하게 그대로만 납입을 한다면은 소득의 25에서 30%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안에 예금을 담고 있느냐, 네. 안 그러면은 뭐 안 좋은 나라의 주식을 담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아주 우량한 주식을 담고 있느냐, 네. 내가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과연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그래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도 잘해야죠. 네. 할 때마다 내가 중간에 찾아 쓰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예, 예. 이게 꾸준하게 이게 복리 효과를 봐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이렇게 피델리티 보고서의 네.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예금으로 바꿔버려요. 그래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새로 내 들어가는 돈 내 예금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데 홍콩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때는 연금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높은 수익을 볼 수가 흔히 있는 말하는 것이죠. 죽죽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내가 연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따라서 내가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네.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401k라는 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 시장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연금적으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주 내용이네요. 뭐 그게 주 내용이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일단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네. 파이어족 두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조금 답답하시지만은 파이어족이 아닌 연금족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연금적으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창호 바둑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둑의 정석은 따분하지만은 그게 최선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수는 따분하지만은 연금 쪽에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최선의 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사실 저희가 또 유튜브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컨텐츠로도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더 풍성하고 알찬 컨텐츠로 또 나은 모습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